다시 읽는 고사성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좀 고급진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자말은 좀 다 고급스럽게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낱말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 낱말을 어디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뭔가 그때 잘 몰랐을 때라서 그런지 상당히 아는 글자도 있는데 모르는 글자 한자 때문에 상당히 무슨 뜻인가 많이 헤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어딘가 가면 이렇게 서예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광, 풍, 제월이라는 것인데 제자 빼고는 다 잘 아는 글자거든요. 근데 제자 한자에 많이 막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자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풍제월인데 광풍과 월은 다 잘 아는 글자죠. 빛광자입니다. 빛.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람풍입니다. 자, 바람풍은 여기 있는 도처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무릇범이라고 합니다. 무릇범. 평범하다 할 때 쓰는 범자예요. 그리고 벌레입니다. 이것은 무릇범인데 바다의 돛담배에 돛에 이게 바람이 가득 안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서 바람이냐? 옛날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벌레라는 것은 바람이 일으킨다. 바람이 샥 불고 가면 벌레가 부글부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벌레를 실어다 나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바람풍에 벌레 충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자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놔두고요. 달 올자는 이제 달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제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일단 아는 글자를 뜯어봐야 되겠죠. 위에는 비우자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지런할 제자다. 부수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런하다. 가지런하다. 자, 비가 개다는 뜻이에요. 비가 개는데 왜 가지런하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막 비가 들쭉날쭉 오다가 쫙 개했다. 그럼 날씨가 막 가지런해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무슨 중요한 건 개다는 뜻이에요. 이 발음이 그대로 왔죠. 그러면 광풍, 빛과 바람, 그리고 제월, 비가 이렇게 딱 지나간 이후에 보이는 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풍, 비가 갠 뒤에 맑은 햇살과 함께 부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다. 네. 비가 개면 이게 빛이 나죠. 햇살이 돋죠. 그때 사나한 바람이 불어가는 그런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는 화창한 봄날에 부는 바람이다. 자, 빛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참 겨울이 지나고 빛이 쫙 비치는 봄날 이렇게 또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날이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광풍이랑 또 다른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미칠 광자 써서 아주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도 광풍이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빛광자를 씁니다. 네. 제월은 비가 갠다. 개일 제자에 뭐로 비가 갠 뒤에 맑은 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광풍과 제월이 합쳐진 말인데 우선에 제월을 다시 좀 뜯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횡보 염상섭,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든가 뭐 이런 작품을 만든 소설가죠. 작가인데 이분의 호가 또 제월입니다. 제월. 횡보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렇다 해서 횡보라고 했는데 횡보와 제월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월이라는 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양 소세원에 가면 제월당이 있고 광풍각이 있습니다. 광풍, 제월 이렇게 소세원에 다 있습니다. 자, 소세원에 있는 제월당이라는 이제 현판이라고 되겠죠. 자, 이거 광풍제월을 그러면 사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비가 갠 뒤에 시원한 바람, 이게 광풍이죠. 그리고 맑고 밝은 달, 이것이 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는 맑고 밝은 인품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다. 원래는 인품이다. 사람의 성품을 빗대어서 만든 말이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연의 하늘의 현상이지만 어떤 그 사람은 보면 참 광풍과 제월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물을 평한 데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광풍제월이라고도 하지만 요 앞뒤를 바꿔서 제월광풍이라 해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송사에 나옵니다. 송사, 송나라.
송사의 주도니. 네. 자,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주도니의 인품을 평한 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 황정견, 주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정견이가 말을 했는데 정견이 칭했다, 얘기했다, 가리켰다. 기인품 심고 그 사람의 인품은 심히 고매하다, 높다. 지금 주도니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흉회는 쇠락하고, 흉회는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겠죠. 흉회는 아주 쇠락하다. 쇠락하는 것은 상당히 상쾌하거나 뭐 그런 뜻이에요. 쇠는 이게 물을 쫙 뿌린다. 락은 또 떨어진다는 그런 거겠죠. 물을 쫙 뿌려, 낙엽이 있는데 물을 쫙 뿌렸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상쾌하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흉회는 쇠락하고, 그래서 뭐뭐와 같다. 광풍재월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견이 말하기를 주도니의 인품이 심히 고매하고 성정은 상쾌하고 시원하여 마치 맑은 날 햇볕과 함께 부는 바람과 비견 뒤에 맑은 달과 같다. 이렇게 해서 황견이 주도니의 인품을 평한 말이 이 광풍재월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광풍재월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제자가 비가 갠 이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인품을 설명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바람풍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여기에 벌레를 이렇게 돛을 단 그 돛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모양인데, 그게 벌레가 날아간다. 그래서 바람이다. 벌레는 바람이 실려 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단풍나무 할 때도 이 나무목을 보시면 단풍나무 풍입니다. 우리가 단풍 이렇게 쓰거든요. 단풍나무를 보면 그게 조그만 요런 이렇게 뱅뱅뱅뱅 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람에 날리면 이것이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물론 바람에 날리면 다 모든 잎은 날리지만은 특히 단풍나무에는 보면 이런 모양의 프로펠러 같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잘 날아서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되겠죠. 왜다 할 때, 왜 풍자도 됩니다. 우리가 뭘 풍자한다 할 때, 풍류법 할 때 이 풍자를 씁니다. 말소문을 넣어서. 그리고 봉은 역시 여기에 무릎 범자에 세조자를 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나르는 큰 새를 얘기한다. 자, 이 범이라는 것은 돛에 바람이 가득 찬 모양이라 했으므로 뭔가 크게 다 덮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새의 날개가, 큰 새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런 것이 이제 봉이다. 물론 전설상의 새가 되겠죠. 그리고 황은 이제 봉과 황이 짝을 이뤄서 보통 얘기하는데, 봉황새, 봉황차는데, 이것이 수컷을 얘기하고 황은 암컷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자는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자는 이러한 글자의 모양이다. 이러한 글자 모양의 윗부분은 이러한 모양이 3개가 있다. 이것은 여자들이 머리에 위에 쪽을 진 모양이다. 비녀를 꽂은 모양이다. 비녀를 가지런히 꽂은 모양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또 두 이자입니다. 두 이자는 뭔가 가지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가지런한 뜻을 얘기한다.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무녀가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머리를 치장한 모양이다. 그 가지런한 모양이다 해서 가지런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삼수를 달면 걷는다 또는 건진다 그런 것이에요. 물도 이렇게, 물이란 것은 평평하게 되겠죠. 그리고 쟤도 가지런하다, 평평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함께 물을 걷는다 뭐 그런 뜻도 있고, 물처럼 이렇게 뭔가 다 가지런한 모양을 가지고 제를 한다. 우리가 경제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칼도방을 붙이면 칼을 가지고 가지런하게 뭘 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다, 나란하다 할 때 씁니다. 이거는 약을 얘기해, 약재. 우리가 약재를 가지고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재 나무나 풀이 이렇게 가지런한 그 사이즈로 크기로 이렇게 되죠. 그때 약재 할 때 쓰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계다는 계일 제자이죠. 마음이 개운하다. 여기에다 제자에다가 육자로를 붙이면 또 배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대혈 할 때 쓰는 배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글자에 이렇게 좀 작은 소자를 붙인 모양은 서제할 때 쓰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욕 재개한다 할 때도 쓰는 그런 제자이기도 하죠.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만 이 글자 가지런할 제자에 대한 모양과 뜻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 글자는 다 발음도 같고 뜻을 좀 유추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자, 광풍제월, 제월광풍 같은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